여러분, 하루 간병비가 22만 원, 한 달이면 6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몰라서 보험료를 2배로 내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막상 알아보려면 너무 복잡하고 또 숨겨진 함정들 때문에 비싼 보험료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죠. 오늘 저희 이웃집 보험왕에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 보면서요, 청취자분께서 정말 핵심 정보만 딱 꿰뚫어보고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대로 한번 파셔보겠습니다. 복잡할수록 잘 알아야 손해 안 보잖아요. 그쵸?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 전체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초고령화 현실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간병비 통계, 또 보험 종류, 구조, 시장 동향, 상품 비교, 그리고 설계 방식, 정책 변화, 주의사항, 가입 가이드랑 절약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전망도 해볼 거고요. 근데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요, 시간 관계상 핵심 위주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바로 올해, 그러니까 2024년 12월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행정안전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랍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자료 보니까 2030년에는 요양 서비스 필요한 인구가 지금보다 40%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간병 인력은 톡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만약에 가족이 직접 간병하게 되면 경력 단절이나 소득 감소, 일 가정 양립 어려움 같은 그런 엄청난 부담을 또 안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보면 더 와닿는데요. 2026년엔 치매 환자가 100만 명 넘을 걸로 예상되고, 올해 기준으로 월 평균 간병비는 무려 370만 원이랍니다. 370만 원. 네, 맞습니다. 이 페이지가 딱 보여주는 게 이제 간병 문제가 그냥 아픈 사람 한 명 또는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 전체가 대비해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월 평균 간병비 370만 원. 이 숫자는요, 정말 만약에 우리 집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일지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대비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간병비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통계 자료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간병비가 12만 2천 원. 이게 종합병원 기준이고요. 특히 상태가 좀 심각한 중증 환자분들은 월 최대 495만 원까지 비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한국일보 보도 내용도 있네요. 495만 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 96%가 간병비의 부담을 느낀다는 조선일보 설문 결과도 있는데요. 이건 정말 96%면 거의 모든 사람이 간병비 걱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병비가 계속 오르는 추세는 통계청 자료로도 확인되는데, 이에 단순히 물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고령 인구가 늘면서 수요는 폭증하는데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이런 게 맞물리면서 비용이 오르는 거죠. 96%라는 부담감 수치, 이건 이제 간병 문제가 거의 모든 국민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잠재적 불안 요소라는 걸 명백히 보여줍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간병인 보험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정의를 보니까 질병이나 사고로 다른 사람 돌봄이 필요할 때 간병인 쓰는 비용이나 관련 서비스 비용을 보장해주는 금융상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보험의 핵심 가치를 2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경제적 안전망 역할. 그렇죠. 오르는 간병 인건비 부담 줄여주고 예측 불가능한 비용에 대비하게 해준다는 거. 둘째는 가족 부담 완화. 가족들이 간병 때문에 직장 그만두거나 힘들어지는 거 막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 줄여서 환자랑 가족 삶의 질을 지켜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간병인 보험의 그 사회적인 가치,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 돈 나가는 거 막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나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가족들은 경제활동 유지하면서 심리적 안정도 찾을 수 있고요.
더 넓게 보면 이런 개인들의 준비가 모여서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현명한 선택이 사회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간병 문제 대비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공적 제도하고 민간 보험. 공적 제도의 대표 주자가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건 병원 소속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다 해주는 시스템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개인 부담 비용이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죠. 자료 보니까 하루 평균 한 6만 8천 원 정도 간병비를 아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공적 제도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 빈틈을 민간 간병보험이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태가 아주 심각하거나 거동이 아예 불가능해서 통합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병상이 모자라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이럴 때 민간 보험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 표를 보시면 공적 제도랑 민간 보험 차이가 한눈에 딱 보입니다. 보장 범위, 비용 부담, 이용 제한 이런 데서 차이가 크죠. 특히 2페이지 아래 FAQ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첫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하면 민간보험 보장은 중복으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둘째, 2026년에 정책 바뀌어도 비급여 영역은 여전히 민간보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셋째, 가족간병 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상품별로 다르다는 점. 이런 건 꼭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통합 서비스 이용 가능한 곳 2025년 기준으로 29곳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공적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못한다는 거죠.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야, 간병인 보험 시장.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자료네요. 2023년의 시장 성장률이 무려 70.2%래요. 전년 대비. 와, 중앙일보, 부산일보 인용했는데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건 정작 간병이 제일 필요한 고령층 가입률은 낮다는 거예요. 65세 이상 전체 가입률이 17.9%인데 더 자세히 보면 70대는 19.2%, 80대 이상은 고작 1.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랑 직설 인용이네요. 필요성은 커지는데 가입은 어려운, 이른바 가입의 역설,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에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앞서 본 것처럼 초고령화, 간병비 급증, 정부 정책 변화, 건강 위험 인식 증가 이런 것 때문인데요. 근데 정작 70대, 특히 80대 이상 가입률이 이렇게 낮은 건 보험료 부담 때문이죠. 비싸지고 또 건강 상태 때문에 가입 자체가 제한되기도 하고요. 즉, 제일 필요할 때 가입이 어려운 가입의 역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죠. 비교네요.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간병인 지원 일당. 먼저 사용 일당은요, 가입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나중에 현금, 보험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가족 간병 시에도 지급 가능하다는 거. 물론 조금 확인해야 하고요. 또 원하는 간병인 선택이 자유롭다는 점. 비갱신형 선택도 가능하고요. 단점이라면 간병비 인상분이 반영 안 될 수 있다는 거랑 간병인 고용, 관리를 직접 해야 한다는 점. 반면에 지원 일당은 보험사가 계약된 간병인에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하면 보통 48시간 안에 파견되니까 편리하긴 한데 가족 간병은 인정 안 되고 간병의 선택권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갱신형 상품이고 총 보장일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장점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는 거. 네, 소비자 선호도는 요즘 사용일당 쪽으로 좀 기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간병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그리고 가족 간병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청취자분의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 구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싶으면 지원일당이 편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가족이 간병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일당이 더 맞을 수 있겠죠? 는 보장 금액 설계 방식인데요. 일반형이랑 체증형 비교입니다. 일반형은 가입 시 정한 보장 금액이 만기까지 쭉 고정되는 겁니다. 초기 보험료는 좀 저렴하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 보장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단기 보장이나 저렴한 보험료 원할 때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체증형은 보장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 5년마다 10%씩 증가하거나 납입 완료 후에 2배로 증가하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실질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보험료는 일반형보다 좀 높죠. 그래서 40에서 50대 가입자나 장기 보장을 원할 때 추천된다고 하네요.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요. 간병비 상승률이 생각보다 정말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간병인 일당 평균 상승률이 6.4%라고 하고요. 2030년에는 하루 평균 간병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예상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체증형이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보장 가치를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납입 구조에 대한 내용이네요. 갱신형, 비갱신형, 무해지 환급형.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싼데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비갱신형은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고정됩니다.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비싸지만 총 납입 비용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죠. 무해지 환급형은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대신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한 20에서 30% 저렴합니다. 만기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면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어떤 구조가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연령이나 예산, 보장기간 등을 다 고려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단기 보장이 필요한 고령층은 초기 부담적인 갱신형, 안정적인 장기 보장을 원하는 40, 50대는 비갱신형, 이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보험료 부담 낮추면서 장기 유지를 목표한다면 무해지 환급형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단, 이건 정말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크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간병급여와 정책의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험급여화가 추진된다는 건데요. 2030년까지 500개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을 목표로 하고 본인 부담률이 30% 수준으로 감소할 걸로 예상된대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내던 걸 한 60만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정책 변화는 민간 간병보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 보장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영역 중심으로 상품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민간보험은 공적 제도의 보완제 역할, 이게 더욱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디지털 헬스케어 연동 같은 서비스 확장도 예상되고요. 급여와 진행 일정 보면 2026년 하반기부터 고위험군 환자 대상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할 약관, 청구, 보장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확인 필수사항으로 몇 가지 꼽고 있는데요. 첫째, 가족간병 인정 여부. 사용 일당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지원 일당은 제한적이라는 것. 둘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보장 제외 조항이 있는지. 셋째, 면책 기간 보통 90일, 그리고 감액 기간 보통 1년 내 50% 이런 거요. 청구 시 필요 서류로는 영수증, 간병인 계약서, 근무일지, 간호기록지 등이 있다고 하네요. 병원이랑 일반 병원 보장 금액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는 점. 가족 간병 시에는 병원장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청구 가능 기간 보통 입원일로부터 3년. 이것도 놓치면 안 되죠. 최근에는 면책 감액 기간 없는 상품도 일부 나온다고 하니까 비교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연령대별 가입 가이드와 팁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간병보험 준비의 역설이 다시 나오는데요. 60대의 가입률이 최고 27.2%였다가 80대 이상 1.9%에서 급감하는 거예요. 표를 보면 20만 원 간병일당 기준 월 보험료가 50대부터 확 오르고요. 70대는 30대의 약 8.9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연령대별 추천 전략이 다른데요. 40, 50대는 가성비 최고 시기다. 건강하고 보험료 부담 적을 때 체증형으로 미래 대비하는 걸 추천하고요. 60대는 보험료 상승 직전 마지막 기회로 보고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 부담 낮추는 걸 고려해보라고 합니다. 70대 이상은 간편 심사형 활용하고 요양병원 보장에 집중해서 필수 보장 위주로 설계하는 전략을 제안하네요. 네, 이 페이지는 결국 가입 적기,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간병 필요성은 나이 들수록 커지는데 정작 가입 문턱은 높아지고 보험료는 비싸지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건강하고 경제활동 활발한 40, 50대에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핵심 전략은 두 가지네요. 첫째, 요양병원 중심 설계. 장기 치료는 주로 요양병원에서 하니까 일반 병원 보장은 좀 줄이고 요양병원 보장을 강화하면 월 2만 원 이상 절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반 병원 보장을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면 보험료가 37% 감소했다는 예시가 있고요. 둘째, 납입 면제 옵션. 이 특약을 제외하면 동일 보장 조건에서 월 9,700원, 20년 납입 시 약 233만 원 절약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례로 60세 여성, 55세 남성이 이런 전략으로 보험료를 각각 37%, 29% 절감한 경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비용 절감의 핵심 원칙은 결국 선택과 집중입니다. 네, 모든 위험을 최고 수준으로 대비하기보다 실제 간병이 장기화될 가능성 높은 요양병원 보장에 집중하고 일반 병원 보장을 최소화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납입 면제 같은 특약도 본인 상황 맞춰서 필요성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좋고요. 정기적인 재설계도 중요합니다. 한 번 가입하고 끝이 아니에요.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핵심 전략은 공적 제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2020년 급여화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민간 간병인 보험으로 사각지대와 비급여 부분을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전략,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선정 체크리스트 4가지. 첫째, 보장 방식, 사용 지원 확인. 둘째, 물가 상승 대비 체증형 고려. 셋째, 요양병원 보장 확인. 넷째, 가족 간병 인정 여부 확인. 이겁니다. 미래 전망을 보면 간병보험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적 제도와의 역할 분담은 더 명확해지고 디지털 헬스케어와의 융합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1. 조기 준비 40-50대 2. 보장과 보험료 균형, 요양병원 중심 3. 약관 꼼꼼히 확인 4. 경제 상황 고려한 납입 구조 선택, 비갱신 무해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16페이지입니다. Q&A와 문의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가족 간병 시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사용일당 대부분 가능, 증빙 필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보장 여부, 사용일당 보통 체외, 약관 확인 필수, 체증형 vs 일반형 선택, 장기 계획과 예산 고려, 요양병원 보장 여부, 상품별 상위, 요양병원 중심 설계 효율적,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네요. 네,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늘 개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에게 딱 맞는 설계를 원하시면 여기 안내된 연락처, 이웃집 보험왕 통해서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웃집 보험왕 자료 보면서 간병인 보험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청취자분께는 어떠셨나요? 간병인 보험 분명 복잡하고 잘못 가입하면 비용 부담 크지만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조된 내용들, 특히 장기 간병 대비한 요양병원 중심 설계, 그리고 나에게 맞는 보장 방식과 납입 구조 신중히 선택하는 것, 이게 현명한 대비의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어요. 미래 전망에서 잠깐 나왔던 로봇 간병이나 AI 모니터링 같은 거요. 이런 돌봄 기술 발전이 수십 년 후에 청취자분께서 필요로 할 돌봄의 형태 자체를 어떻게 바꿀까요? 이건 현재 보험 상품들이 온전히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시 보험 리모델링, 이게 중요하다는 걸 시사합니다. 미래는 늘 변하니까요. 네, 변화하는 미래까지 고려한 현명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청취자분의 든든한 미래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